안녕하세요. 오늘은 4장 문자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자열이 시퀀스 자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퀀스 자령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문자열을 정의하고 변경하는 법, 포매팅, 문자열의 메서드, 모듈,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자료형이란 여러 객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저장하는 그런 자료형을 의미하고요. 그 각 객체들은 순서를 갖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첨자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참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장 자료형들 중에서 시퀀스 자료형이 리스트, 튜플, 문자열이 해당합니다. 이들 시퀀스 자료형들은 공통적인 연산을 갖죠. 인덱싱, 슬라이싱, 연결하기, 반복하기, 멤버십 테스트, 길이 정보 이런 공통적인 연산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자 S라는 이렇게 스팸앤 햄이라는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요. S에 0 하면 첫 번째 문자, S에 1 하면 두 번째 문자, S-1 하면 맨 끝에 문자, -2 하면 끝에서 두 번째 문자. 그리고 이것이 인덱싱이고요. 슬라이싱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부분 문자열을 추출해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0 위치가 여기니까 1, 2, 3, 4 해서 팸이라는 문자열이 나오게 되겠고요. 앞에 거나 뒤에 거 생략되게 되면 이제 디폴트 값으로 앞에 게 생략되면 처음부터 뒤에 게 생략되면 끝까지라는 의미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덧셈은 연결하기죠. 그 다음에 곱셈은 이제 반복, S가 3번 반복됐죠. 그 다음에 in이라는 연산자도 있습니다. 멤버십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A라는 문자가 S 안에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S를 여긴 집합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원소가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참이면 있다면 이제 1이 리턴이 되고 없다면 0이 리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이 정보를 갖는 len 이런 함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자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 줄 문자열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개짜리 코테이션 마크 또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한 개짜리를 쓴 경우가 되겠고요. 공문자열이죠. 두 개짜리를 써도 괜찮고요. 이렇게 한 개짜리를 써서 문자열 정의한 경우, 두 개짜리를 써서 정의한 경우, 두 개짜리를 써서 정의했을 때는 이제 가운데 이렇게 한 개짜리 싱글 코테이션 마크가 와도 일반 그냥 문자로 취급이 됩니다. 문자의 시작 끝이 아니고 일반 문자로 취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개짜리가 왔을 때 물론 두 개짜리도 일반 문자로 그냥 취급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개짜리로 묶였을 때 한 개짜리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 않겠죠? 백슬러시하고 이제 코테이션 마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두 문자로 쓴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문자죠. 이런 것을 escape 문자라고 합니다. escape 문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문자열이긴 한데 너무 기니까 두 줄에 좀 분리해서 이렇게 좀 쓰겠다라고 하면 맨 끝에 이렇게 라인 연속 표시를 해주고 쓰면은 보기는 지금 두 줄이지만 실제로 한 줄로 처리합니다. 여러 줄 문자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의 좀 특이한 기능이 되겠죠. 한 개짜리 싱글 코테이션 마크 3개 혹은 더블 코테이션 마크 3개를 묶어서 시작과 끝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세 줄이 입력이 됐죠. 좀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한 줄 처음에 빈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테이션 마크 한 다음에 바로 여기서 엔터키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는 뉴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줄이 여기서 비게 되고요. 여기서 시작하는데 한 줄이 비어서 이제 퍼스트 라인이 여기서 출력이 되고 끝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뉴 라인 엔터 치고 문자열이 묶였기 때문에 여기도 공백 라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escape 문자에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라인의 끝에 이제 그 백슬러시가 나와 있을 때는 다음 줄을 하나의 줄로 연결한다, 한 줄로 보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우선 키보드로 표현하기 힘든 그 문자들을 이런 문자 조합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문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문자
가 됩니다. 백슬러시 2개 하면 이제 백슬러시 문자 자체가 되겠고요. 백슬러시 쿼테이션, 싱글 쿼테이션 마크 하면 그냥 이 문자가 되겠어요. 백슬러시 B 하면 백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백슬러시 n이죠. 이건 줄바꾸기 코드가 되겠습니다. 012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요거 예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C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출력이 됩니까? A, B, C 이렇게 해서 줄이 바뀌어서 출력이 되죠.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백슬러시 012라고 해도 이것은 뉴라인 줄 바꾸기 코드라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표현은 이제 팔진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슬러시 0 하게 되면 이제 팔진 코드가 나오게 되겠고요. 아스키 코드를 의미하겠죠. 백슬러시 X 하게 되면 16진수의 아스키 코드 값을 써 주어서 코드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은 직접적으로 변경 불가능하죠. 변경 가능한 자료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좀 변경하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S가 이제 스팸 앤 에그라는 문자열이 주어져 있을 때 S의 O 위치면 이제 바로 여기인데요. 처음부터 5까지 그럼 요 부분 문자를 의미하겠죠. 여기서 5부터 끝까지라고 하게 되면 요 나머지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지금 치즈라는 것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 사실은 같은 이름이죠. 그러면 S가 이런 새로운 문자를 참조하게끔 되어 있죠. 이런 방법으로 문자를 변경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문자열 포매팅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양식하고 데이터하고 구분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문서 같은 경우는 양식이 일정하게 있고요. 그 칸 안에다가 데이터만 입력을 하게끔 그렇게 문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포매팅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포맷 문자열을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양식의 데이터 필요한 필드에 채워질 데이터를 따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ames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for name in names 하게 되면 이제 name이 처음에는 이강성을 받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윤선이를 받고 처리를 하겠죠. 요 프린트문에서 보시면은 특이한 게 이제 %s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매팅은 보통 퍼센트 기호를 많이 쓰는데요. %s라고 하게 되면 하고 이제 이쪽에 퍼센트가 나와야 합니다. 이 퍼센트 연산자 다음에 나오는 이 객체가 %s에 이렇게 대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양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양식에 채워질 필드, 그 빈칸을 %s로 표시를 하고요. 이 빈칸에 채워질 데이터는 이 %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제 튜플 형식으로 와야 되는데 한 개일 때는 그냥 이렇게 데이터만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되는 내용은 %s가 이렇게 이름으로 바뀐 형태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포맷 문자열들이 오고요. %가 오고 뒤에 튜플이 오게 됩니다. 요거 잘못됐네요. 요거는 요로 와야 되는데, 요 튜플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개 데이터가 있을 때는 튜플 쓸 필요 없지만 두 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튜플 형식으로 기술을 해줘야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죠. %s는 일반적으로 그 임의의 자료형을 문자열로 변환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s는 이제 스트링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 자 이렇게 %s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리스트도 출력을 할 수 있고요. 뭐 튜플도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자료형도 전부 다 %s에 의해서 문자열로 바뀌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별한 자료들을 그 특별한 포맷으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변환 기호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d라고 하게 되면은 정수를 출력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o 하게 되면
옥탈 정수를 이제 8진수, 이건 10진수, 8진수, 이거 데시말의 약자죠. 그 다음에 헥사 16진수로 출력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6진수를 출력하는데 이제 16진수는 0에서부터 9, 그 다음에 A부터 F까지의 영문자를 사용하는데 작은 X를 쓰게 되면 작은 영문자들이 사용되고 큰 X를 쓰면 큰 영문자들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A값 456이 10진수 출력, 8진수 출력, 16진수 출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3자 이런 숫자들은 뭐냐면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표시가 잘 안됐지만 그래서 %d 3d 하고요 1 하게 되면 세 자리 잡혀서 지금 오른쪽 기준에 맞춰서 1이 출력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세 자리보다 더 커지면은 사실은 이렇게 더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3이라는 것은 사실 이 포맷이 취할 가장 최소 문자열, 그러니까 맥시멈, 더 이상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더 커질 수는 있는데 이보다 작아지진 않는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는 플로팅 포인트라고 해서 실수값을 출력하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런 포맷이 되겠습니다. 총 몇 자리를 잡냐면 5자리를 잡고 점이라는 것은 소수점 이하 2자리를 출력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5.2 %, 자 이렇게 하게 되면 F가 빠졌죠. 5자리 잡아서 지금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4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5, 6, 7 이렇게 되어 있다면 1.24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뒤가 반올림 돼서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이 경우에 뭐 .2만 해줘도 무방합니다. 소수점 이하 2자리를 출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소 자릿수는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열이 꽉 차서 출력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도 사실 더 자릿수가 넘치는 경우에는 5자리 이상을 그냥 차지하도록끔 되어 있어요. 2를 쓰는 경우에는 변환기호 2를 쓰는 경우에는 소수점 지금 지수 형태로 실수를 변환합니다. 그래서 %.22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10의 몇 승 이렇게 표현이 되죠. 1.23 소수점, 그러니까 항상 이 포맷은 이렇습니다. 문자가 하나 들어가고요, 숫자가 하나 나오고 얼마 10의 몇 승 이렇게 나오죠. 0.000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한 자리가 0이 아닌 숫자가 한 자리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수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뜻이죠. 이건 10의 플러스 3승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외에도 뭐 자세한 여러 변환기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책 140페이지 표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매팅에는 이 튜플을 이용한 포매팅 이외에도 사전을 이용한 포매팅이 있습니다. 튜플을 이용한 포매팅은 순서에 의해서 그 양식들을 채우는 것인데 반해서 사전을 이용한 포매팅은 이름으로 양식을 채우는 그런 포매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포맷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냥 %s가 아니고 괄호 안에 이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여긴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 다음에 튜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이 옵니다. 사전은 여기 나온 이름이라는 키값과 또 전화번호라는 키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름에 여기 이름에 해당하는 이제 그 value가 들어가고요. 전화번호에는 이 전화번호 키값에 해당하는 value가 대신 들어가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순서에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횟수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을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name이 있고요. 그 다음에 phone이라는 게 있다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데, 자, name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또 name이라는 게 나오고요. 또 phone number도 나오고요. 다시 name이 나오고, 뭐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D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name이라고 써 있는 데는 어느 곳이나 위치나 횟수에 상관없이 전부 다 이 값으로 치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 기능을 조금 이용하면 우리가 그 변수를 직접 어떤 그 출력할 수 있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변수에 GSLE를 넣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variables vars라는 그 함수가 그 지역 변수의 사전을 넘깁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수 내부면 함수 내부 어떤 영역 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그 변수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이름과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variables 하게 되면 출력이 지금 이렇게 줄이 안 바뀌었네요. 출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phone이라고 하는 것은 5284. 그 다음에 dog이라는 것도 있고요. name 지금 이것이 새로 정의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hone 그 name하고 phone을 지정을 해주고 이 variables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이런 사전을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전 안에는 내가 지금 정의한 이 로컬 변수들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여기다 로컬 변수 이름만 써주게 되면 변수 이름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바로 치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